여기는 고담시. 배트맨과 이대로빈 제이슨 토드는 아동 포르노 제작군들의 창고를 찾아내 경찰들에게 연락을 하고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빈이 뛰어나가 놈들에게 달려들고 배트맨 역시 뒤늦게 합세해 일당들을 쓰러뜨리는데요. 배트맨이 로빈에게 기다리라는 지시를 왜 듣지 않았냐고 화를 내지만 로빈은 배트맨에게 말대꾸를 하며 먼저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저택으로 돌아온 브루스는 알프레드에게 제이슨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다음부턴 현장에 투입시키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얘기를 밖에 있던 제이슨이 듣게 되고 브루스는 제이슨에게 대화를 해보자 하지만 제이슨은 그런 브루스에게 화를 내곤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거리로 나온 제이슨은 생각에 잠긴 채 정처 없이 걷고 있었고 무의식 중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 함께 살던 아파트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곳에가 어머니의 친구였던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제이슨의 물건들을 보관 중이었다고 제이슨에게 전해주는데요. 그곳에 들어있던 건 몇 장의 가족 사진과 제이슨 토드의 출생 증명서였습니다. 그런데 출생 증명서의 어머니의 이름이 캐서린의 C가 아닌 S로 시작하는 지워져 버린 이름이었고 이를 통해 제이슨은 친모는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윽고 그는 친모는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아버지의 주소록을 뒤져보고 그곳에서 이름이 S로 시작하는 3명의 여자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는 기지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3명의 정보를 찾아내는데요. 브루스에게 알리려고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곤 혼자서 친어머니를 찾으러 떠납니다. 한편 조커는 자신의 새로운 계획을 위해 비행기를 훔쳐 레바논으로 떠나고 있었고 뒤늦게 조커의 비밀 창고를 알아낸 배트맨은 그를 추적하기 위해 기지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기지에서 그는 알프레드를 통해 제이슨의 작별 인사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빈은 첫 번째 후보인 샤민 로젠을 찾아 이스라엘로 가게 되고 그는 그곳에서 샤민이 첩보 활동을 위해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브루스는 조커를 쫓아 우연히 베이루트에 가 있었고 조커와의 거래를 약속한 범죄자를 잡기 위해 그가 머물던 호텔로 가던 브루스는 샤민을 찾아 그 호텔로 온 제이슨과 마주치게 됩니다. 제이슨은 자신의 친모에 대해 브루스에게 모두 얘기하게 되고 때마침 그때 브루스가 찾던 남자와 제이슨이 찾던 샤민이 팔짱을 끼곤 그들의 앞을 지나쳐 가는데요. 이윽고 배트맨과 로빈은 행글라이더를 타고 그들의 차를 쫓아갑니다. 그들이 쫓아간 그곳엔 조커가 암거래를 위한 무기와 함께 있었고 그 거래 현장을 배트맨과 로빈이 급습하는데요. 첩보원이었던 샤민이 그들을 도와 저격수를 처리하고 이를 지켜본 거래자가 샤민을 붙잡습니다. 샤민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본 로빈이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달려들고 이윽고 방심한 거래자를 샤민이 쓰러뜨리는데요. 모든 상황이 정리됐지만 조커는 또다시 도망쳐버렸고 샤민에게 로빈이 고담시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지만 그녀는 고담시엔 가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배트맨은 두 번째 후보인 시바 워산을 찾기 위해 레바논에 남을 거라는 로빈에게 같이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서 도망친 조커는 자신의 새로운 계획을 위해 에티오피아로 떠납니다. 레바논에서 워산을 찾아다니던 그들은 그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되었다는 정보를 듣곤 수소문 끝에 괴한들의 본거지를 찾아내 그곳으로 잠입합니다. 한편 에티오피아에 도착한 조커는 누군가를 찾아 기아구제 수용소로 오게 되는데요. 그가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과거에 인연이 있던 제이슨의 친어머니 세 번째 후보인 쉴라 헤이워드였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던 쉴라에게 조커는 옛날 일을 들먹이며 협박을 하고 자신의 계획을 위해 트럭 몇 대를 요구하는데요. 쉴라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수락합니다. 한편 배트맨과 로빈은 괴한들을 모두 쓰러뜨리곤 워산이 있다는 천막으로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그곳은 비어 있었고 누군가의 습격으로 인해 로빈이 쓰러지더니 배트맨의 뒤로 사실은 괴한들에게 납치된 게 아닌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온 교관 용병 시바 워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과거에 이미 조우한 적 있던 그들은 싸우기 시작하고 이윽고 정신을 차린 로빈은 자신의 친어머니일지도 모르는 워산과 자신을 구해준 브루스 중 누구를 도와야 할지 고민을 하던 중 결국 배트맨을 도와 함께 워산을 쓰러뜨리는데요. 그들은 워산을 결박해
아이를 낳은 적이 있냐고 질문을 하지만 워사는 자기의 아이가 전 세계 수십 명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배트맨은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자백죄를 놓은 후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데요. 자백죄를 맞은 그녀는 사실 아이를 낳은 적은 없다며 실토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후보인 실라를 찾아 에티오피아로 오게 되고 그곳에서 제이슨은 자신의 친어머니인 실라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친모가 맞다고 인정한 실라는 제이슨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일이 있다며 제이슨을 천막 밖으로 잠시 내보내는데요. 천막 근처를 서성이던 제이슨은 조커가 천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제이슨은 조커가 엄마를 협박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뒤 천막을 빠져나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조커의 일행을 쫓아갑니다. 이윽고 조커를 쫓아간 창고에서 그의 계획을 듣게 된 제이슨은 브루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는데요. 그들이 조커를 찾아갔을 땐 이미 조커의 트럭이 움직이고 있었고 배트맨은 자신이 트럭을 쫓아갈 테니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창고를 감시하며 기다리라고 제이슨에게 당부한 뒤 자리를 떠나지만 엄마가 걱정이 된 제이슨은 배트맨의 당부를 뒤로한 채 창고로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엄마를 만난 제이슨은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로빈의 복장을 보여주는데요. 그런 로빈에게 실라는 보여줄 것이 있다며 창고 내부로 그를 데려가지만 그곳엔 다름 아닌 조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라는 자신이 곤란해질 거라며 로빈을 조커에게 팔아넘기고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이도저도 못하는 로빈을 조커가 무자비하게 폭행합니다. 배트맨이 알게 되면 어떡하냐는 실라에게 조커는 증거를 없애면 된다고 얘기하며 그녀를 묶어두고 폭탄을 설치한 뒤 밖으로 나가버리는데요. 좌절하는 실라의 앞에서 쓰러진 로빈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엄마가 묶여있는 것을 본 로빈은 그래도 엄마를 구해주겠다며 묶여있는 실라를 풀어주게 되고 그녀를 풀어준 뒤 다시 쓰러진 로빈을 실라가 부축을 해 함께 나가려고 하지만 이미 창고 문은 잠겨 있었고 이내 폭탄이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뒤늦게 창고로 온 배트맨은 제이슨을 찾아 잔해를 뒤지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실라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실라는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숨을 거두고 다시 배트맨은 로빈을 찾아 나서다 이윽고 그를 발견하지만 제이슨은 이미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타노스의 창시자로 유명한 마블 코믹스의 작가 짐 스탈린이 스토리를 맡은 배트맨 패밀리의 죽음, 발매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히어로 캐릭터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작품에서의 제이슨의 죽음은 독자들의 전화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었는데요. 일대 로빈이었던 딕 그레이슨과는 다르게 건방지고 오만했던 2대 로빈 제이슨 토드의 인기는 불안정했고 그를 살리자는 전화 5271통 그리고 그를 죽이자는 전화 5343통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이슨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미콜론을 통해 2012년 국내 출간되었지만 마찬가지로 절판된 상태인데요. 빈말로도 좋다고 할 수 없는 제본 상태와 종이의 질, 그리고 처참한 번역 수준으로 인해 개인적인 평점으로는 3점 수준의 작품이니까 그냥 이대 로빈이 이렇게 죽었구나 라는 내용만 이 영상을 통해 아시면 될 것 같고 본 영상에서 말하지 않은 후반부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만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공방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